반갑습니다. 작은 다육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다육이 공부방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많이 풀려서 주로 이제 겨울 내 집 안이나 이렇게 다 뭐 창고 이런데 안으로 다 넣었던 아이들이 이제 점점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다육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게 어떻게 해야 잘 키우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키우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쉽게 말을 하면 다육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간단하죠. 즉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특성을 맞춰서 관리를 하면 의외로 쉽게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다이가 쭉 있으면 뭐 킵장이든 집에 쓰든 이렇게 다이에 올려놓고 진열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식물의 종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키워야 물 주는 시기나 이렇게 조건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무작정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종별로 분류를 해서 키우면 훨씬 더 쉽게 또 육안으로 보면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종별로 분류를 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두둘레아, 하월시아, 그 다음에 뭐 코노 종류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창들, 요렇게 이제 몇 가지는 알고 계시는데, 주로 이제 국민이나 뭐 이런 종류들은 그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일갈 화분의 사이즈, 높낮이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는 종에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물 주는 시기, 그리고 또 보면서 관리가 되는데,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날짜 맞춰서 물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또 물을 조금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물을 적게 줘야 돼요. 그런데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줄기가 나무처럼 딱딱한 아이들, 가늘면서 딱딱한 아이들은 줄기에 물을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법사 같은 경우에는 목을 치보면 가운데 심이 상당히 굵은 이런 또 스펀지처럼 된 심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상당히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세덤 종류들은 줄기라기가 실처럼 아주 가늘어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자주 줘야 돼요. 줄기가 나무처럼 딱딱한 아이들, 그 다음에 세덤 종류들, 이런 아이들은 물을 자주 줘야 되고, 또 줄기가 속에 심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굵으면서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 아이들은 줄기나 잎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한번 물을 줄 때 듬뿍 주고 그 횟수를 길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처럼 된 아이들이나 세덤 종류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조금 적게 자주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분류를 하셔야만이 다육이를 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일괄 준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만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뭐 일괄이에요. 근데 특히 이렇게 이제 겨울에 보면 지금 당임금인데 요런 아이들은 보면 밑에 입장이 많이 말라갖고 있어요. 근데 완전한 떡잎이 안 된다는 거죠. 한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한 3분의 2만 말라버려요. 즉 쉽게 말하면 풀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잎의 양이 많아요. 다른 종에 비해서. 그리고 입장이 상당히 커요.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입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물의 양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겨울이라고 물을 안 줘요. 냉해 때문에 얼까봐서. 그런데 이렇게 풀일 종류들은 상당히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종이에요.
근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물을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다육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은 하나는 그 식물의 특성을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종류별로 잘 분류를 해서 물 주는 시기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그 시기를 잘 조절하면 아주 풍성하고 싱싱하고 건강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맘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하나가 바로 화상이에요. 화상. 겨울 내에 이제 다 이제 공간이 좁은 실내에 들어가 있죠. 추위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날씨가 풀리면 빨리 이 햇볕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겨울 내 실내에서 햇볕을 많이 보던 적게 보던 안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실외로 나와서 직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하우스 안에서 직강을 받는다든지 하면 거의 모든 종들이 화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 내 이렇게 다육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막 클라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시기에 화상을 입어버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주의를 하시라는 거죠. 겨울 내 안에 있던 아이들이 밖에 나올 때는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아침 일찍 한 1시간 정도, 오후 늦게 해 지기 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직강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죠.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나가야 화상도 입지 않고 또 사람이나 동물처럼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 내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안에 있던 아이들을 갑자기 이렇게 밖으로 빼버리면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하루 만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적응을 잘 못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봄이 시작될 무렵에 이 시기에 화상을 입으면 재생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서 관리를 하면 참 쉽게 또 어렵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물 주는 건 매장에 가서 보면 거의 그냥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줘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여름에 자는 아이들 이런 게 뭐 어떤 게 있다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무작정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물 주면 잘 큽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종에 분류를 해서 요거는 어떻게 하고 요거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해서 이렇게 드리면 다행인데 요즘에 너무 다육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 간접집에서도 많이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일괄 한 달에 한 번씩 물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다육이를 키우실 거면 밴드나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제 지식 검색창 이런 거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종이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요즘에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찾아가면서 키우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쉽게 키울 수 있고, 또한 뒤에 설명을 했지만 화상 부분 겨울 내 안에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나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화상을 입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뭐 20년을 했지만 지금도 해마다 화상을 입게 돼요. 그게 종에 따라서 조금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화상에 약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좀 조금 잘 알고 계시면서 관리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물 줄 때는 종별로 분류를 해서 물을 주시고, 겨울 내 안에 있던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이렇게 노지를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일이 완전히 풀렸을 때 밖으로 나가도 하상을 잘 안 입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키우신다면 조금 더 쉽고 또 이쁜 아이들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봄에 시작을 하면서 다육이를 조금 더 쉽고 또 편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